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엑스포장의 민간 매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매각보다는 공공개발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개발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해수부가 용역에 들어간 건 지난 5월. 공공개발의 주체로 지목된 곳은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지역에서는 과도한 수익 사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론 공기업이 주도하는 박람회장 개발에 벌써부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가장 가까워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 관련된 또 개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수항 또 광양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항만공사 측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수익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박람회장 개발을 막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인근 항만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부에 상환해야 할 투자금 3,800여억 원에 대한 부담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 사업이 조금은 보장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분할 상환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해수부와 기재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민간 매각을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었던 여수시는 공공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과 일부 부지의 활용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때에도 상당히 난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부지를 해수부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정해 달라.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해수부의 최종 용역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박람회장 개발 주체와 활용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전문 인력 4명을 충원하고 순천시 해룡면의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생물안전연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은 진단검사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검체를 서부권인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으로 이송해왔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그대로 둔 채 민간공항만 무한으로 옮기는 게 좋은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의 협약에 따라서 광주 민간공항은 내년까지 무한공항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터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전투비행장은 민간공항 이전 문제하고 떼놓아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일 텐데 그럼 과연 민간공항 먼저 보내놓고 전투비행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두 공항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옮기고 나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민들만 불편할 이유는 절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하기 전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편 증설이 우선돼야 하고 광주 무한공항으로 명칭 변경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주 국제공항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민 여론조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형 공론화를 통해서
권고안을 만들어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시도 통합과 상생해법을 찾고 있는 시점에 광주 시민만의 여론조사가 적절한지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내년의 과제 문제는 그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시도 통합 문제는 또 함께 천천히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가 사실상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시민 여론조사가 섣불리 민간공항 이전부터 약속해버린 이용섭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이 과소 추정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 추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재송풍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공항 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군공항 이전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항시설을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를 강화하고 이전 지역의 지원 대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와 순천의 시민들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외교부 정부 혁신 과제로 시행 중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순천, 여수시와 해남군에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 시 신청과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한 차례만 방문하면 돼 여권 신청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해방 직후의 한국은 혼돈의 공간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난 탄압의 대상이 됐던 야만의 시대이기도 했죠. 특히 차별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 나아가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가족, 친지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자훈 씨의 사연을 조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차별 없는, 먹고 사는데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아닌가, 이걸 언제든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인구 6천 명이 살던 섬 여수 금오도. 이자훈 씨의 집안은 섬에서 둘째 가는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셋째 큰아버지는 이 씨의 아버지에게 사회주의를 가르쳤고 형제는 함께 평등 사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200명 가차원 노동자들,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똑같아요. 아버지가 생활하시는 거는. 똑같고 분배 똑같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금오도 자체가 하나의 마을공화국적인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러한 이상의 꿈을 가지고 많이 접한 건 사실이죠. 평화로웠던 금오도는 1948년 10월 19일 14년대의 봉기 이후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 8일 만에 여수까지 모두 탈환한 진압군은 좌익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토벌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여수건준의 핵심 멤버이자 인민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큰아버지와 위원회 주축 세력이었던 아버지를 포함해 이자훈 씨의 집안에서는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셋째 큰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우리 집안의 제일 장손인 사촌 형님, 두 번째 형님이 대구에서 학살당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이 지리산에서 발산 전사로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고모하고 고수, 저희 이제 사촌 형수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에는 8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씨 집안 사람들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자조에 발목이 묶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너는 요시차린, 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뭐 글이나 쓰든지 아니면은 뭐 장사나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주역으로 수백 가지 받던 이자훈 씨는 결국 1968년 일본 오사카로 밀항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도 고향을 잊을 수 없었던 이 씨는 30여 년 동안 제1교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데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 2세, 3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아이덴티티가 약해요. 이제 그걸 뭐냐면은 역사 인식부터 먼저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부터 내가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던 이 씨는 1982년 서울본에서 유일한 한국학 전문 서점인 서울서림을 개관했고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민주화 운동가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일본의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왔어요. 이영희 선생을 위해서 백낙천, 고은, 그다음에 항석연이라든지 조성우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운동의 다 공헌자들은 거진 다 저를 거쳐갔고. 지난 2015년 이자훈 씨는 서점 경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47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유족회를 발족한 이 씨는 이제는 한국에서 가려진 여순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운동자들의 8, 9알이 전부 잘 사는 천석궁의 아들 아니면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걸 지지했겠어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평등사회를 요구했다는 건 뭐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6월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동료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6월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업무 책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에 만류해도 사리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양 시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된 광양사랑 상품권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려대 산학협력단의 긴급재난지원금 파급 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80.5%와 78.5%로 나타났으며 유사재난 발생 시 재지급 요구도 92.3%를 기록했습니다.